안녕하세요. KNS 어학원 천윤진입니다. 네, 오늘은 즐거운 목요일입니다. 경기고등학교가 이제 기말고사를 보셔서요. 시험지를 가지고 기준으로 해서 올해 이제 기말고사가 2021학년도에는 대충 경기고등학교가 어떤 방향으로 내신을 출제를 할지, 어느 정도의 난이도로 출제를 할지 크게 이제 문제 유형은 달라지지 않았는데 난이도가 좀 많이 차이가 많이 나서요. 그 난이도 위주로 해서 어머님들한테 경기고등학교의 내신 경향, 그 다음에 대책 방향 이런 것들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시면 어머님들 만약에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은 제가 설명회를 진행하는 동안에 그 채팅창에 적어 주시면 제가 창을 보고 질문에 답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뭐 제가 항상 보여드리는 거지만 경기고등학교는 과학 중점 고등학교입니다. 그래서 과학 중점 반이 항상 있어요. 제가 항상 이제 말씀드리는 거지만 과학 중점 과중반이라고 해서 해마다 이제 반이 뭐 항상 매년 뭐 1개, 매년 2개, 매년 3개 이렇게 딱 정형화돼서 반이 만들어지는 건 아니고요. 그해 신입생들의 그냥 말씀드릴게요. 학업 성취도에 따라서 그 과학 중점 반은 2개가 되기도 하고 3개가 되기도 하고 그 다음에 한 반에 25명에서 26명 정도가 되기도 하고 30명 정도가 되기도 하고 그래서 매해 좀 달라집니다. 그래서 3반이었다가 2반이었다가 3반이었다가 이제 이렇게 해마다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과학 중점 학교는 이게 뭐 하는 거냐, 이렇게 뭐 말씀을 만약에 뭐 하는 거냐, 어떤 특징이 있는 거냐라고 여쭤보신다면은 1학년 때는 크게 차이가 없어요. 1학년 때는 그냥 어차피 과학 중점 고등학교이건 아니건 간에 그냥 일반 교육 과정을 공부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공통국어, 공통영어, 공통수학, 공통과학, 공통사회를 공부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을 제가 정리를 해 놓은 거고요. 과학 중점 반으로 가게 되면은 2학년 때 하고 3학년 때 이제 과학 탐구, 그 다음에 화학 실습, 이제 이런 과학 중점 학교의 색깔에 조금 맞는 활동을 하게 되죠. 그런데 그러니까 뭐 쉽게 말씀드리면은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는 경기고등학교의 경우는 과학 2를 이제 배우게 되십니다. 근데 과학 2는 이제 부모님들도 알고 물화생지 2를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물리 2, 화학 2를 말씀드리는 거고 뭐 부모님들 다 알고 계시겠지만 서울대를 갈 게 아니라면 물리 2, 화학 2 과목이 정시에서 반영되는 학교나 과가 없다라는 것을 이제 연계해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경기고등학교에서 이제 3학년을 올라가면 화학 실습이나 화학 실험 같은 걸 하게 되는데 아예 과목이 없죠. 수능에. 그래서 이것은 그냥 정말로 과학 중점 고등학교이기 때문에 그 커리큘럼 상으로 학교에만 남아 있는 커리큘럼입니다. 그리고 이런 특성 때문에 대학교 입학을 할 때 블라인드 처리가 되죠. 이제 생기부가 블라인드 처리가 되어서 이 친구가 생기부를 이제 입학 사정관 분들한테 내면 이 친구가 어떤 학교를 이제 나왔는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이제 그 생기부를 블라인드 처리한다는 것 자체가 모르는 상태에서 어찌됐든 간에 입학을 좀 균등하게 어떤 입학 사정관 분들의 뭐 확증 편향 이런 걸 최대한 이제 지양하겠다라는 목적으로 그 생기부를 블라인드 처리하겠다라고 정부에서 발표를 했고 뭐 올해 3학년부터 적용이 됐는데 근데 이제 교과 과정이 아무래도 다르다 보니까 아무리 블라인드 처리를 해도 그러니까 교과 과정상에서 조금 다른 학교가 있기 때문에 티가 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보통 과학 중점 학교가 아니거나 재치권 학교가 아니거나 아니면은 뭐 그렇다면은 그러니까 과학 중점 학교가 아니라면은 이런 커리큘럼이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솔직히 생기부를 블라인드 처리한다고 하더라도 학교를 어느 정도 알 수밖에 없다라는 거는 이제 말씀을 입학 사정관
분들이,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경기고를 간 다음에 생기부를 가지고 대학교 입학을 하게 될 때 우리 아이가 경기고라는 걸 아예 모를 것이냐, 그러기는 조금 쉽지는 않다. 과학 중점 학교이기 때문에 커리큘럼상의 특징이 다른 학교와 조금 달라서, 그러면은 이제 경기고등학교로 가서 물화생지 2는 절대평가입니다. 그래서 A, B, C, D로 이제 등급이 매겨지죠. 다른 과목은 다 상대평가이기 때문에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 한 문제 틀리면 막 등급이 내려가는 그런 상황이어서 조금 경쟁이 굉장히 어렵고 심한데, 절대평가가 되면 그 정도로 이렇게 치열하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이제 과학 중점반에서 공부하는 다른 과목은 다 일반반이랑 합산해서 성적이 상대평가로 매겨집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영어 2, 영어 1, 수학 1, 수학 2, 이거는 일반반이랑 다 14개 반이다. 그럼 14개 반이 전부 다 합쳐져서 그냥 성적이 매겨지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과학 중점반에서 하는 그 수업에 대해서는 과학 중점반에서만 산출을 하는 것이죠. 성적을 2개 반이 됐든 3개 반이 됐든. 근데 이제 합해봤자 몇 명 안 되기 때문에 절대평가로 아마 성적 산출은 되게 될 겁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되면은 이제 생기부가 조금 탄탄해지니까 수시로 한번 대학교 입학을 노려볼 수도 있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실 텐데, 이제 어머님들이나 아버님들 뭐 많이 알고 계시겠지만 이제 올해 3학년 아이들부터는 굉장히 다르죠. 그러니까 올해 3학년, 지금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가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생기부에 쓸 수 있는 내용이라든가 글자 수라든가, 생기부에 나는 쓸 수 있지만 대학교에서 반영을 하는 것도 있고 안 하는 것도 있고 뭐 이렇게 막 다르잖아요. 그래서 봉사활동 같은 경우에, 동아리 활동이나 봉사활동 같은 경우에도, 그러니까 올해 같은 경우 이제 고등학교, 만약에 중학교 3학년이라고 했을 때 경기고등학교를 이제 올라가게 돼서 동아리 활동을 예를 들어서 2개를 한다고 해도 뭐 적을 수도 없거나 적어도 대학교에서 입학할 때 반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무슨 얘기냐면은, 경기고등학교에서 과학 중점반을 운영하고 있는 게 맞고, 뭐 입결도 좋고, 경기고등학교는 입결도 좋고, 그 다음에 아이들 자원도 훌륭하고, 그 다음에 과학 중점반이니까 교내에서 행사를 많이 하겠지만, 그것이 수시 전형으로 대학을 들어가는 비율이나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득이 점점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경기고등학교의 교과 과정은 대학교 입학을 하기 위해서 수시의 입장에서 보면 그렇게 녹록한 교과 과정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어요. 교과 과정이 어쨌든, 왜냐하면 정시에 없는 과목을 아이들이 학교 올라가면 배우는 게 사실이기 때문에 조금 거칠게 말씀을 드린다면은 필요 없는 과목을 배우는 걸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근데 아이가 과학과 수학을 좋아하고, 그러니까 제가 가르치는 아이들을 봐도 그런 걸 좋아하는 아이들입니다. 그리고 중학교 때 뭐 과학고나 영재고를 다 시험을 이제 한 번씩 봤던가, 붙고 떨어지고를 논하기 전에 수학과학을 좋아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그래서 코딩과 관련된 책을 막 많이 읽는다든지, 아니면은 뭐 독일의 물리학자가 쓴 책을 많이 읽는다든지, 이제 어렸을 때, 그러니까 중학교 때부터 그런 친구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수학이랑 과학에 대한 기본적인 학문에 대한 어떤 성적과 상관없이 흥미가 있고, 나는 여기까지 한번 공부를 해보고 싶다. 미리 대학 가기 전에. 어차피 뭐 내가 뭐 전자전기학부를 가긴 할 건데, 근데 나는 미리 공부를 좀 해보고 싶다라고 정말로 생각을 하신다면 경기고등학교를 진학하는 게 좋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만은, 그러니까 교과 과정 자체가 정시와 조금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공부할 때는 사실은 부담이 좀 많은 것이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 경기고등학교에 진학하는 남자 아이들이 그렇게 뭐 공부를 안 하거나 대충 하거나 요런 분들도 물론 계시겠죠. 뭐 어디나 이제 그런 분들은 계시니까. 그런데 상위층을 놓고 보면은 상위층이 굉장히 견고하고 탄탄합니다. 그래서 아마 내신을 받기가, 그러니까 1, 2등급을 받기가, 그러니까 서영고, 서성한이, 중경, 외시를 적어도 부모님들이 이제 자제분들을 보내려고 목표를 하신다면, 그러면 이제 1, 2등급을 이제 논해야 되는데, 이게 1, 2등급을 논하기가 쉽지가 않다. 경기고등학교 내신이.
모든 과목이 다 마찬가지고 영어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약을 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경기고등학교는 과중반이 있고 반 수는 2개, 3개 정도로 정리가 되고 일반 교과과정은 다른 일반 반이랑 모두 합산해서 내신 산출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2학년 때부터 이제 과중반에서 배우게 되는 과학2라든가 과학 실험이라든가 이런 과목은 절대평가로 과학 중점반에서 따로 성적이 산출이 된다. 그리고 교과과정은 이러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 내용에 대해서 이거는 이제 어머님들이 경기고등학교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 그냥 이렇게 학교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거죠. 일반 공통국어, 공통수학 배우는 거고 학년이 올라가게 되면은 네, 뭐 영어 1, 영어 2, 수학 1, 수학 2, 그 다음에 과탐하고 사탐에서 몇 개, 몇 개, 이렇게 선택을 해서 공부를 하게 되는 거고, 네, 그렇죠. 2학년이 되면은, 기하가 내려오게 되고, 그 다음에 사회하고 사탐하고 과탐 중에서 선택해서, 10과목인데, 이거 잘 보이시나 모르겠네요. 5과목을 선택해서 공부를 하고 시험을 보게 되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이런 교과 과정은 모든 학교가 다 대동소이합니다. 그래서 비슷비슷해서 어머님들이 이제 보시고, 이렇게 참고를 삼으시면 되겠고, 요런 교과 과정의 선택은 모든 학교에서 동일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이제 경기고등학교가 아무래도 과중학교이기 때문에 과중반이 있는 과학 중점 학교이기 때문에 원래는 이제 학교 교내 행사가 많기는 합니다. 다른 학교보다 이제 과학 실험이나 이런 게 좀 많긴 해요. 그래서 경기고등학교 과학 실험이나 과학 경시대의 이름이 스템이지요. 그래서 스템을 보긴 합니다만은 스템은 과학 중점반만 볼 수 있는 건 아니고 일반반도 그냥 다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고등학교는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교내 행사가 많은데요. 지금 이제 가르치게 될 아이들이 2015 개종교육과정 4년 차가 될 텐데, 올해 이제 대학 수학능력 시험을 본 친구들이 2015 개종교육과정 원년입니다. 그러니까 12월 3일에 수능을 본 그 친구들이 1학년이었을 때, 벌써 이제 그 친구들이 이제 시험을 봤네요. 근데 그 친구들이 1학년이었을 때는 학교 행사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2017년인가요? 18년인가? 이제 그때는 학교 행사가 많아서 수업을 거의 못했어요. 그러니까 늦게 시작하거나 맨날 결석하고 학교에 행사가 많으니까 과학 경시대회, 수학 경시대회, 발표대회, 그 다음에 스템 대회도 있고, 그 다음에 영어 경시대회도 많고, 그게 막 4월 달부터 막 시작이 돼서 아이들이 굉장히 바빴는데 올해 이제 2학년이 되는 아이들을 보면은 물론 이제 코로나 때문에 학교를 많이 못 갔죠. 기본적으로 아이들이 막 개수 세봤는데 100일도 안 갔다고 이렇게 되니까 그러니까 할 수가 없었죠. 그런데 이제 고등학교 아이들은 중학교 아이들과 다르게 1학기에 중간 기말 다 받고 2학기 중간 기말 다 받습니다. 그리고 10월 달쯤에 작년에 2학기 10월 달쯤에 코로나가 조금 많이 누그러들었을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100명 아래로 이제 확진자가 나왔을 때 그때 고등학교에서는 굉장히 이제 경기고등학교에서는 교내 활동 많이 했습니다. 또 경시 대회도 하고 스템 대회도 하고 그래서 발표 대회도 하고 많이 하긴 했습니다. 그래서 교내 행사가 있지만 어머님들도 알고 계시겠지만 교내 대회 올라가면 하나밖에 못 쓰기 때문에 이런 거는 이제 경기고등학교는 어떻게 되냐면 그 해에 교육과정 평가원에서 발표를 하죠. 학교 행사는 몇 개까지 반영을 시키게 하겠다. 대학 입학할 때요. 그러면 그 가이드라인에 충실하게 학교에서 교내 행사 대회를 세팅해서 만들고 항상 1년 동안 어떻게 하겠다가 아이들 입학하면 책상 달력으로 딱 줍니다. 그래서 1년 동안 이렇게 스케줄이 딱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경기고등학교가 좋은 이유가 1년 동안의 학교 행사를 미리 다 알 수 있거든요. 그리고 어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팅하면 그냥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올해는 학교 행사가 많이 줄어들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은 그 학교 행사를 참여한다고 하더라도 일단은 생기부에 하나밖에 못 쓰기 때문에 교내 대회는 하나밖에 못 쓰는 건지 부모님도 알고 계실 테니까. 그렇지만 아이들의 학문적인 어떤 호기심, 지적 호기심을 기본적으로 이제 꼭 이제 생기부에 써서 대학 입결에 반영을 하는 이런 어떤 이속이 아니라 그냥 아이들의 학문적인 과학 탐구 의욕이나 수학 탐구 의욕이나 영어에 대한 어떤 아이들의 성취도를 아이들이 스스로 평가해보는 그런 학교 행사는, 교내 행사는 계속 그냥 꾸준히 있을 것으로 보여요. 근데 아이들이 참여는 많이 안 하겠죠. 어차피 이제 반영이 안 되니까요.
그럴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제가 경기고등학교를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을 좋아합니다. 예, 아이들이 경기고등학교 아이들이 예뻐요. 아이들이 결이 곱고 좀 네 그냥 착합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항상 이제 가르치면서 내가 부족하구나 이제 그런 생각을 많이 하는 아이들이에요. 예쁘고 이제 착한 아이들인데 이제 경기고등학교 아이들 그러니까 경기고등학교를 제가 좋아하는 이유는 뭐 경기고등학교에도 못된 아이들이 있겠죠. 뭐 아이들 학교에서 선생님들한테 하는 얘기 들어보면 가관도 아니거든요. 너희 그러다가 고소당하겠다고 이제 그럴 정도인데 어쨌든 학원에서는 저한테는 그렇게 이제 뭐 대하진 않으니까 아이들이 착합니다. 그런데 이제 경기고등학교 자체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1년의 학교 행사가 미리 이렇게 다 정해져서 아이들한테 또 남자아이들의 속성이 있으니까 책상 달력으로 미리 이렇게 나눠줘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어떤 학교가 좋은 학교이고 어떤 학교가 우리 아이들을 좀 덜 힘들게 한다라고 평가하실 때 1년의 학교 행사를 미리미리 아이들한테 선명하고 뚜렷하게 미리미리 알려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특히 남자아이들의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남자아이들은 이렇게 미리 챙길 수 있고 이때 시험이니까 내가 이때까지 이걸 공부를 해야 되고 이걸 생각은 하고 있겠지만 하루가 너무 바쁘고 공부할 게 많다 보니까 일정이 많이 꼬이거든요. 그래서 미리 이렇게 일정을 줍니다. 경기고등학교가 그게 굉장히 좋아요.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3월에 아이들이 돼서 입학을 딱 하면 책상 달력을 딱 주고 그러니까 아이들이 책상 달력은 버리거나 찢지 않잖아요. 그리고 되게 재질도 좋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보고 아이들이 1년에 학교 행사가 어떻게 되고 이때 무슨 대회가 있구나라는 걸 다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1년의 계획을 미리미리 짜서 뭐 그것으로 성적을 미리 뭐 준비를 한다거나 뭔가 학교 행사를 대응할 수 있게 해주는 미리미리 아이들이 대응할 수 있게 해주는 좋은 학교입니다. 그래서 경기고등학교는 안정적이에요. 학사 일정이 굉장히 안정적이고 변수나 복병은 없습니다. 그리고 자료 시험 대비에 들어가게 되면은 시험 범위나 시험 자료도 미리미리 아이들한테 다 알려줘요. 충분히 대응할 수 있게끔. 그렇지 않은 학교도 많습니다. 막 2주 전에 막 자료가 나오는 학교도 있고요. 심지어 시험 보기 일주일 전에 추가 자료가 나오는 학교도 고등학교 너무 많습니다. 그런 식으로 사실은 변별을 하는 거지만 근데 경기고등학교는 그런 갑작스러운 뭐 추가 자료, 갑작스러운 학사 일정이 없다는 점에서 학사 일정이 굉장히 안정적으로 운영되는 좋은 학교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영어 내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말고사 좀 한번 보실게요. 제가 판서를 조금 하면서 어머님들과 아버님들이 좀 신경 써서 보셔야 하는 내용을 기말고사는 지문 변형이 엄청나게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따가 보여드리다가 실제 아이들이 실제 시험지를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지만은 그러니까 지문 변형이 엄청나게 일어나요. 그 다음에 서답형은 다양한 영작 실력을 측정하게 되는 문제. 이거는 대치권의 모든 학교가 마찬가지니까 뭐 말씀을 그러니까 시간 안에 풀 수 없게 문제를 냈습니다. 저는 올해도 목요일 6시에서 10시에 수업을 아마 진행하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경기고등학교를 보내실 부모님들을 제가 아마 영동고등학교도 올해는 진행을 할 것 같은데요. 경기고등학교를 만약에 진학을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은 제가 1학년, 2학년 제가 다 담당할 거고 1학년은 아마 똑같이 목요일날 6시에서 10시에 수업을 진행을 할 것 같으니까 다른 수학학원이나 과학학원 일정을 짜실 때 미리 좀 고려해서 짜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시험 문제 좀 보실게요. 모의고사, 그러니까 이 경기고등학교 일단 시험 범위를 보실게요. 어머님들 경기고등학교 시험 범위가 여기 나와 있습니다. 시험 범위가 어떻게 되느냐면 교과서는 2가가 나왔고요. 자, 부교재가 모의고사인데 2016, 2017, 2018, 2019년 11월 모의고사가 나왔습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모의고사가 4개년치가 나왔다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지문이 한 개년치가 28개니까 4, 8이 32, 4, 2, 8 그러면 112개. 그러니까 지문 개수가 112개가 나왔다. 물론 빠지는 지문이 있기는 했지만 아이들이 시험을 볼 때 일단 모의고사 지문을 112개를 공부하고 들어가야 되는 양이다. 그러니까 양이 굉장히 많죠. 그 다음에 교과서가 들어갔습니다. 객관식은 문제 유형이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서답형 문제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어머님들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문항수는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부교재하고 뭐 이런 데서 어떻게 나왔는지 비율을 보시면 아실 텐데 교과서 7문제, 그 다음에 부교재 26문제, 범위외 1문제. 그러니까 범위외가 뭐냐면 그러니까 모의고사에서 소재만 연계가 되고 그냥 아이들이 보면 처음 보는 지문이 그냥 이따 보이게 되겠지만 이거는 그러니까 모의고사에 나오는 예를 들면 눈사태와 관련된 어떤 지문이 있으면 눈사태만 그냥 주제 연계가 된 것이고 전혀 그냥 새로운 글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봤을 때 이건 그냥 새 지문인 거죠. 그래서 외부 지문으로 넣었습니다. 그래서 비율은 압도적으로 교과서 이외 지문이 많이 나왔다라고 분석을 해드릴 수 있겠어요. 난이도 좀 보실게요. 1년 통틀어서 최강의 난이도로 나왔습니다. 이따가 뭐 문제를 보시겠지만 경기고등학교는 코로나 사건 뭐 이제 고등학교는 그러니까 다른 학교는 근데 코로나 때문에 난이도를 좀 쉽게 낸 학교가 있다고 해요. 단대부고 같은 경우에는 재작년과 작년의 문제가 매우 달랐거든요. 근데 경기고등학교는 재작년 아이들의 그 지금 그러니까 이제 3학년이 되는 아이들이죠. 지금 3학년이 되는 아이들의 시험 문제 난이도랑 지금 이제 2학년이 되는 작년에 1학년이었던 아이들의 시험 문제 난이도는 비교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너무 달라요. 이게 같은 학교 문제인가라고 생각할 정도로. 그러니까 너무너무 어렵게 나왔다. 올해 시험 문제는. 그러니까 코로나 경기고등학교 아이들이 12월 15일부터 시험을 봤습니다. 기말고사를. 코로나가 막 1000명 찍을 때예요. 1000명, 그러니까 코로나 확진자 1000명 몰라. 우린 모르겠고 시험으로 죽어봐라. 이렇게 냈죠. 내가 코로나로 죽지 않을. 무슨, 농담이고,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국내 이슈나 인터내셔널 이슈와 상관없이 경기고등학교는 내신을 그냥 그 당해년도 아이들의 학력 수준에 맞춰서 냅니다. 아이들이 학력 수준이 영어만 그냥 말씀드릴게요. 학력 수준이 조금 부족하다.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쉽게 내고요. 학력 수준이 훌륭하다.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뭐 전쟁이 터져도 그냥 어렵게 내는 거죠. 네, 최강의 난이도로 나왔습니다. 1학기 중간 기말, 중간기, 2학기 중간 기말 그 점점 어려워졌는데 기말고사가 가장 어려웠다. 제가 이제 가르쳤던 아이들이 시험을 다 못 봤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리고 점수가 막 8점이 떨어졌는데도 등급이 오히려 한 등급이 올라갔습니다. 객관식 문항에서는 모의고사 시험 문제가 나오는데 모의고사 시험 문제 그러니까 19문제 중 11문제가 이제 모의고사 지문이 나왔는데 지문 변형이 너무 심하게 돼서 거의 처음 보는 지문에 가까웠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소재만 연계가 되고 그냥 지문은 아이들이 처음 보는 지문인 거죠. 그래서 그냥 처음 보는 지문을 그냥 계속 그러니까 제낀다고 하죠. 풀어야 하는 그런 유형이었고 이번에는 기말고사에서 또 어떤 특징이 있었냐면 지문뿐만 아니라 선지, 그러니까 보기 1번, 2번, 3번, 4번, 5번이 있지 않습니까? 선지의 어휘도 너무나 많이 변형이 되고 선지의 어휘도 너무나 많이 난이도가 높았다. 그 다음 네 번째 특징은 선지의 길이가 너무 길어서 전체적으로 문제를 독해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다. 그 다음 서답형에서는 주제와 요지를 조건에 맞추어서 한 문장을 통으로 쓰는 문항이 2문제 출제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글의 주제가 뭐냐는 문제를 그냥 아이들이 통으로 쓰는 문제가 2문제 나왔다는 얘기인데 이런 거는 사실 이제 어머님들께서 제 설명회를 많이 들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이제 특별한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대치권에서 내신을 잘 받으려면 영작 서술 능력이 탁월해야 된다라는 건 제가 항상 초지일관하게 드리는 말씀이니까 특별할 게 없는데 어떤 흐름을 보이고 있냐면 대치권에서 독해를 굉장히 세게 내는 흐름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휘와 독해, 문법이 쉬우냐? 문법은 기본적으로 늘 언제나 항상 어려웠고 독해와 어휘도 굉장히 어렵게 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지가 길어진다라는 거는 이따가 제가 보여드리겠지만 시간 안에 도저히 문제를 풀 수 없게 낸다는 얘기죠. 50분 동안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50분 동안 문제를 도저히 풀 수 없게 문제를 그렇게 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영역별로 난이도를 보시면 어휘가 이제 조금 변형이 돼서 제가 이거 제 설명회를 계속 보신 분들은 어머님들은 아실 텐데 2학기 중간고사까지는 어휘의 난이도가 중하였거든요. 그런데 기말고사 때는 상이 나왔습니다. 어법은 중, 여기서 중이라는 것은 1학기 중간 기말, 2학기 중간과 큰 차이 없이 대동소이하게 나왔다는 측면에서 중, 독해는 극상으로 나왔습니다. 지문 변형이 너무 심하고 선지의 길이도 너무 길어서 아이들이 정확하게 독해해야 되고 빠르게 독해해야 하는, 그러니까 빠르고 정확하게 독해를 해야 하는 그런 2중, 3중고에 시달려야 하는 그런 어려움이 좀 있었어요. 그 다음에 영작의 난이도도 상, 교과서와 죄송합니다. 오타 쳤네요. 교과서와 모의고사의 지문을 변형하고 죄송합니다. 또 오타네요. 그 변형된 부분에서 어법상 오류를 찾거나 영작을 하는 문제가 출제됩니다. 즉 처음 보는 지문에서 어법상 오류를 찾고 문맥에 맞도록 영작을 할 수 있는 수준까지 경기고등학교는 요구한다. 그러니까 경기고등학교가 만약에 작정을 하고 문제를 어렵게 내기로 마음을 먹으면 어휘는 거의, 그러니까 오늘 디프라우드라는 단어가 나왔거든요. 기말고사에. 그러니까 디프라우드라는 단어가 그럼 수능 단어냐면 수능 단어가 아니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탭스 단어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탭스 공부까지 하라라고 말씀드리기에는 경기고등학교가 이제 다른 이제 또 특이점이 있어요. 독해는 굉장히 선지가 깁니다. 토플처럼. 그러니까 굉장히 선지가 길고 그 다음에 지문도 긴 거죠. 선지도 길고 지문도 기니까 아이들이 주어진 시간 안에 빠르게 독해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어휘는 탭스 어휘가 나온다는 얘기고 어법은 원래 대치권 수준의 어법이 나온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독해는 극상, 그러니까 진선요구 수준으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진선요구 수준으로 나왔다는 얘기니까 이번에 경기고등학교는 아이들이 굉장히 잘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2학년 올라가는 아이들이. 그러니까 모든 영역에서 최상의 수준으로 냈어요. 그리고 변별이 잘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1학기 성적하고 2학기 성적에서 변별이 잘 안 됐던 것 같아요. 아이들이 너무 잘해서. 그래서 그냥 변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1, 2, 3, 4등급을 갈라야 하니까 그냥 세게 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1학기 중간고사가 등급컷이 100점이었거든요. 100점? 죄송합니다. 100점은 중동고였네요. 1학기 중간고사 컷이 98점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1학기 기말고사 컷도 98점이었어요. 2학기 중간고사가 조금 어렵기 시작했거든요. 2학기부터. 근데 2학기 중간고사 컷이 97점인가 그랬거든요. 이번에 1등급 컷이 92점입니다. 92점이에요. 그러니까 확 떨어졌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시험이 그만큼 굉장히 어렵게 나왔다. 그래서 대치권의 고등학교가 무서운 이유가 그런 이유인 거죠. 그러니까 이 학교에서 만약에 마음 먹고 시험을 이제 어렵게 내려고 마음을 먹으면 이게 어떻게 손을 댈 수 없게 나온다. 그래서 보캐브러리로 넘어가시면 그냥 이렇게 평이하게 나오는 유형입니다. 그러니까 문제 유형을 보실게요. 다음 글의 밑줄을 친 부분 중 문맥상 낱말의 쓰임이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밑줄을 쫙 거놓고 어법상 알맞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전부 모의고사 지문이고요. 모의고사 지문은 아이들이 정말 대단해서 그 112개를 다 외우고 들어가거든요. 또 외우고 들어가면은 그냥 편안하게 풀 수 있는 수준으로 그렇게 냅니다. 어휘는 항상 세 문제가 나오고 있어요. 그 다음 영영풀이가 나왔죠. 근데 영영풀이는 남고의 특색이라고 제가 남고와 숙명여고의 특색이다라고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는데 남자고등학교에서 영영풀이를 내는 이유는 시간을 좀 뺏기 위한 용도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적절하지 않은 거 1번에 커먼스라는 단어를 영영풀이 해놨는데 맞느냐 맞지 않느냐 중학교에서 많이 풀어본 문제라서 아이들이 생소하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점수 배점이 2.7점이죠. 쉬운 문제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의 용도는 어휘에서 영영풀이 문제의 용도는 실제로 그 학생의 어떤 변별을 추구하려는 문제가 아니고 시간 뺏기용이다.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휘는 그냥 밑줄 쳐놓고 그냥 그 문제가 나오는 거죠. 어휘의 다른 측정 도구는 이제 서술형이 있으니까 서술형에서 제가 어휘가 어떻게 나오는지는 따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모의고사를 착실하게 공부를 했다면 무난하게 풀 수 있을 정도로 어휘가 한번 변형되지만 이제 풀 수 있을 정도로 어쨌든 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독해로 넘어가실게요. 여기 독해가 문제가 되는데
제가 점점 어떻게 어려워지는지를 보여드리려고 요거는 중간고사 문제입니다. 1학기 중간고사. 이제 빨간색이 없고 그냥 무난하죠. 요거는 중간고사 문제고요. 변형이 없고 그냥 있는 그대로 아이들이 모의고사 지문을 공부한 데서 그냥 있는 그대로 나온 문제입니다. 자, 기말고사부터 이제 슬슬 변형이 되기 시작하죠. 여기 빨간색 부분이 지문 변형이 일어난 곳입니다. 그 다음에 선지 보시면 선지 깁니다. 요렇게 이제 시험이 점점 바뀌어가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1학기 기말고사죠. 그 다음에 2학기 기말고사 보시면 자, 변형이 이렇게 일어나고 변형이 이렇게 일어나고 변형이 이제 거의 전 지문에서 변형이 일어난다라고 보실 수 있겠어요. 근데 이제 이게 부모님들이 제가 PPT 자료를 이렇게 떼서 보여드리니까 저게 뭐 어떤 느낌인지 잘 모를 수가 있어서 제가 원본 시험지를 캡처해서 가지고 왔거든요. 자, 21번 문제입니다. 이게 올해 기말고사 21번 문제인데 그냥 어머님들 좀 보실게요. 21번에 다음 글에 바로 앞에 언급되었을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입니다. 수능에 나오는 문제가 아니죠. 문제가 다시 한번 이 글에 앞쪽에 무슨 내용이 나왔겠느냐 하는 겁니다. 지문은 모의고사 지문이에요. 근데 모의고사 지문인데 모의고사 지문이 당연히 변형이 되었습니다. 모의고사 지문이 변형이 된 상태에서 요 앞에 무슨 내용이 나올 것이냐라는 내용인데 지문이 이제 무슨 내용이냐면 물자원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이 증가한 것과 더불어 각국 정부에서 그 물자원에 대한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을 입안해서 실행하고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지문 내용 자체는 그러면 이 앞에 무슨 내용이 나왔을까요? 그러니까 물 자원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이 증가하고 있다는 내용이 나왔겠죠. 그러니까 문제 자체도 무슨 문제인지 이제 이해할 수 없는 조금 그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를 딱 풀 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아이들이 이렇게 이거 틀렸습니다. 우리 아이 틀렸어요. 제가 이 문제를 이 아이가 왜 틀렸는지도 설명을 드릴게요. 모의고사 지문인데 모의고사 지문의 내용이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물자원에 대한 내용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물자원을 이제 각국 정부가 그러니까 소비자들의 물자원에 대한 인식이 증가하였고 그에 더불어 정부의 어떤 실질적인 정책이 구현된다. 뭐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 앞에 뭐가 나오겠냐는 거죠. 이 모의고사 지문 앞쪽에 무슨 내용이 나오겠느냐. 그럼 앞쪽에는 물 자원에 대한 소비자들, 우리 보통 사람들의 어떤 아껴서 써야 돼. 물 자원이 뭐 넉넉한 건 아니야. 아니면은 지역에 따라서 편차가 굉장히 심해. 어떤 곳은 물 자원이 풍요롭지만 어떤 곳은 물 자원이 풍요롭지 않아. 그리고 지금은 풍요롭지만 향후 50년 내에는 풍요롭지 않을 수 있어. 그리고 설사 풍요롭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물 자원을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보틀드 워터를 이게 생수 같은 걸 마시면 플라스틱 서저리래 죄송합니다. 그 플라스틱 환경 오염 문제가 야기될 수 있어. 뭐 이제 이런 식의 소비자들의 인식이 향상되었다라는 내용이 요 글 앞에 나와야 되는 거고 그 내용을 이제 이렇게 선지 길이 좀 보실게요. 선지 길이 좀 보실게요. 그러니까 소비자들의 인식이 많이 향상되었다. 이게 아니에요. 그냥 또 다른 지문이 나와 있는 거. 이게 지문 아닌가요? 그냥 또 다른 지문이 나와 있는 겁니다. 1번. 지금 어머님들이 시험지를 보시면 제가 이거를 캡처를 했는데 A4지가 이렇게 나눠져 있지 않을 거 아닙니까? 이렇게 나눠져 있고 이쪽에 반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21번이 오른쪽에 반인데 오른쪽 반을 전부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한 문제가요. 오른쪽 반을 전부 차지하고 있어서 모의고사 지문 앞에 무슨 내용이 나올 거냐는데 이거 그냥 지문이죠. 지문 하나, 지문도 이게 무슨 선지인가요? 그냥 아이들은 또 독해를 해야 되는 거죠. 이 지문 2번, 그 다음에 지문 3번 또 독해인 거죠. 그냥 지문 4번, 그 다음에 지문 5번 이렇게 이게 한쪽에 나온 21번 한 문제 점수 배점은 3점입니다. 이런 문제가 몇 문제씩 나왔다는 얘기예요. 기말고사 때는. 근데 우리의 이제 그 경기고등학교 선수는 이 문제를 왜 틀렸느냐면 이제 시험지를 딱 받아서 이제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시간을 투자를 하는데 만약에 맞출 가능성이 없는 문제가 있으면 버려라. 미련을 갖지 말고 그 문제를 풀려고 노력하지 말고 그냥 버려라. 그러니까 점수 배점이 서답형에서 높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제가 모든 아이들한테 그렇게 말을 한 건 아니고 그러니까 시간 조절을 못해서 점수가 안 나오는 친구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객관식 문제를 봤을 때 객관식 문제에 이런 문제가 만약에 나오면 시간을 투자했을 때 맞출 수 있다라는 확신이 있으면 풀고 그런 확신이 없으면 그냥 버려라. 그리고 서답형에 시간을 투자해라. 그래서 서답형 점수 배점이 높기 때문이죠. 1점이라도 더 높아야지 상대평가이기 때문에 등급이 높게 나오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제가 얘기를 했죠. 아이들이. 근데 이제 이 친구가 이 문제를 딱 봤는데 제 말이 생각이 나더래요. 그래서 자기는 독해 속도가 약간 느린 친구여가지고 자기는 이 문제를 풀어도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고 풀어도 맞출 자신이 없을 것 같아서 그냥 버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문제를 푼 흔적도 없죠? 그냥 찍었답니다. 이 문제를 그냥 찍고 서술형 3개를 푼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가 점수가 8점이 낮게 나왔는데 등급이 한 등급이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나온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게 그럼 버리는 게 능수구나. 그게 아니죠. 그러니까 1등급을 받으려면 2등급을 받으려면 그러니까 이런 정도의 문제도 빠르고 정확하게 풀어야 되는데 이걸 풀 수 있을까요? 이런 문제만 있는 게 아니죠. 이따가 보여드리겠지만 이제 서술형 문제도 굉장히 시간이 많이 필요한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경기고등학교 문제가 조금 방향이 조금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왜 제가 이렇게 확실히 대답을 못 드리냐면 경기고등학교는 그 당해년도의 아이들의 학력 성취도에 따라서 문제를 굉장히 유연하게 바꿉니다. 그러니까 잘하면 어렵게, 못하면 쉽게 내기 때문에 작년에 이렇게 어렵게 냈으니 올해도 이런 수준으로 어렵게 낼 것이 확실합니다. 라고 말씀은 제가 못 드리겠어요. 올해 아이들의 수준이라는 게 따로 존재할 거니까요. 그런데 만약에 올해 아이들이 잘 하겠죠? 외고를 많이 안 가니까 외고나 이제 뭐 전국 단위 자사고를 많이 안 가니까 이제 경기고를 많이 가실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그 잘하는 아이들을 변별하기 위해서 문제가 이제 뭔가 상황을 봐주거나 아니면 어느 정도 뭐 아이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수준에서 문제가 나오는 게 아니고 그냥 죽어보라고 낸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어요. 무섭게 nep니다. 이제 문제가 어렵게 나오면.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제 시험지를 보자마자 망했다라고 생각을 했다고 해요. 그냥 딱 그러니까 그 아이들이 얼마나 그 절망감을 느꼈겠습니까? 시험지를 딱 받았을 때 이번 시험 망했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제 문제를 푸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아이들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낸다. 경기고등학교는 쉽게 내면 쉽게 내는데 이제 어렵게 내려고 마음을 먹으면 그냥 극강으로 내는데 이게 분위기가 약간 다른 게요. 그러니까 지금 3학년 졸업했던 3학년 아이들이 굉장히 잘했던 아이들이어서 그 아이들은 막 그러니까 원서도 막 들어가고요. 모의고사도 들어가고 원서에서 막 단어 같은 거 어려운 것도 막 내고 이렇게 어휘를 조금 세게 내는 그런 경향이 있었고 문법도 굉장히 어렵게 내고 이랬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지금 3학년이 되는 아이들은 조금 톤다운이 됐다가 올해 이제 어떻게 됐냐면 올해 지금 이제 졸업한 3학년 아이들처럼 작년에 죄송합니다. 어법은 원래 어렵게 내는 대로 어렵게 내고 그 다음에 어휘도 어렵게 내고 독해는 모의고사 독해가 아니라 외부 지문을 끌고 들어와서 어렵게 내버리니까 그리고 선지를 저렇게 길게 내니까 이거는 솔직히 제가 경기고등학교를 지금 한 4년, 5년째 계속 하고 있는데 이렇게 선지가 길게 나온 건 올해가 정말 처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점점 학교의 문제는 어려운 쪽으로 조금씩 우상향 그래프를 그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기고등학교의 문제가 쉬워지는 톤으로 내려가고 있는 게 아니라 조금씩 어려워지고 있는데 그 어려워지고 있는 영역이 문법은 원래 어려웠고 어휘도 마음을 먹으면 원래 어렵게 냈고 독해는 해볼만 했는데 독해도 굉장히 독하게 내고 있다. 문제를. 그래서 그 경기고등학교를 보내실 때는
네, 이따 제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문법 문제는 다른 학교하고 늘 동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특별한 문제는 없고요. 19번 문제를 보시면 어법상 틀린 거, 단어의 밑줄이 그어져 있죠. 이런 것들은 우리 아이들이 능수능란하게 풀어냅니다. 그 다음에 20번 보시면 어법상 틀린 것을 모두 고르시오. 모두 고르시오에서 시간을 약간 써야 하는 것이죠. 점수 배점을 보실게요. 아까 이 독해 지문의 점수가 3점입니다. 이 어법 문제가 3.1점, 3.2점이에요. 그러니까 어찌됐든 간에 어법 문제가 독해 문제보다 점수 배점이 높기 때문에 어법 실력을 간과하고 경기고등학교로 올라가서 내신을 영어 점수를 잘 받을 수 있다라고 볼 수는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똑같은 한 문제를 맞았을 때 아까 독해 문제 한 문제를 맞으면 3점인데 이 문제를 맞으면 3.1점이죠. 그러면 0.2점 정도 차이가 나는데 요걸로 그러니까 요 0.2점 차이에 위에 잘하는 아이들이, 그러니까 경기고등학교 아이들이 보통 이제 한 400명 정도 되죠. 그럼 4%가 1등급이니까 16명이죠. 그 16명 안에 0.2점이면 2명에서 3명 정도가 있겠죠. 그러면 그 2명하고 3명을 가르는 점수라는 얘기입니다. 0.2점이. 아무것도 아닌 점수가 아니라. 그러니까 한 문제를 맞는다면 독해보다는 어법 문제를 맞는 게 이득이 되기 때문에 어법 문제를 간과할 수는 없고 어법 실력을 간과할 수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잘못된 거 개수는 이제 항상 이제 이런 식으로 모두 고르시오. 어법상 틀린 것을 모두 고르시오. 그 다음에 잘못된 것의 개수가 총 몇 개인지 고르시오. 그런데 이제 밑줄이 그어져 있는 부분을 보시면 단어의 밑줄이 그어져 있다가 넘어가면은 구나 문장에 이제 밑줄이 그어져 있는 유형으로 확장해서 문제가 점점 이렇게 뭔가 이렇게 개방형으로 풀리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딱딱 이렇게 폐쇄적으로 문제를 이렇게 던져주는 게 아니라 전체를 다 열어놓고 가능성을 여러 개가 되는 문제 유형으로 어법 문제도 내고 있습니다. 점수 배점은 당연히 기본적으로 독해보다는 높습니다. 네, 그 다음 어법상 틀린 것수 이건 뭐 너무 쉽죠. 그래서 어법 문제는 기본적으로 한 시험에 3문제에서 4문제 정도가 출제되고 있고 어법 문제는 기본적으로는 독해 문제보다 항상 점수 배점은 높다. 그리고 문제 유형은 어법상 틀린 걸 고르시오. 모두 고르시오. 있는 대로 고르시오. 개수를 고르시오. 이렇게 내고요. 그 다음에 항상 말씀드리지만 고등학교 1학년 때 문법 문제의 범위라는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범위, 근데 그 전체 범위라는 것은 이제 어머님들이 보시면은 제가 뭐 말씀을 드리면 A번에 survives from이 나오는데 survive가 자동사냐 타동사냐를 묻고 있는 거니까 동사의 종류, 그 다음에 B번에 부사가 밑줄이 그어져 있으니까 부사, 준동사, 그 다음에 형용사, 복합관계, 부사. 자, 동사의 종류, 부사, 준동사, 형용사, 복합관계 부사. 그러면은 이제 그 문법의 범위란 교과서에 나오는 문법이 아닙니다. 교과서 핵심 문법 아니고요. 교과서에는 도치가 나옵니다. 부정어 도치가 나오기 때문에 교과서 핵심 문법이랑은 아무 상관이 없는 문법이고 어차피 모의고사에서 거의 웬만한 문제가 다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의고사에서 어법상 틀린 문제를 고르시오, 있는 대로 골라보시오 라고 내는데 그 내는 문법의 범위가 1학기 때는 준동사와 관계사 안에서 내다가 2학기 때로 넘어가게 되면 동사의 종류, 복합관계부사, 그러니까 관계사인데 단순히 관계대명사 관계부사가 아니죠. 복합관계부사, 그 다음에 형용사와 부사, 형용사, 부사, 그 다음에 준동사 이렇게 낸다는 얘기죠. 그러면 어머님들이 이렇게 생각하시겠죠. 아니 2학기 기말고사 때 형용사하고 부사하고 복합관계사하고 이런 게 시험 문제에 나온다면 교과서의 교과 과정에서 그런 문법을 다루는 과가 있을 거 아닙니까? 없습니다. 어머님들이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고등학교 1학년 교과 과정에는요. 복합관계 부사나 그 다음에 형용사나 부사의 용법이나 동사의 종류는 나오질 않아요. 어머님들 너무 잘 알고 계시겠지만요. 고등학교 1학년에 1과부터 8과까지가 있으면 문법이 2개 정도 나오죠. 그러면 16개 핵심 문법이 나온다고 봤을 때 16개 핵심 문법을 추리면 결국은 준동사, 그 다음에 관계사, 그 다음에 도치,
부정어가 도치됐을 때 어떻게 되느냐. 그 다음에 동등 비교급 요 정도가 나옵니다. 고등학교 1학년에. 그러니까 중3하고 크게 다를 게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과서 핵심 문법은 그런 게 나오지만 사실 아이들이 시험을 볼 때는 준동사하고 관계사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라 복합관계 부사까지 나오니까 그러면 그런 건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나요? 학원에서 공부를 하실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결론이 이렇게 나서 결국은 학원을 다니라는 얘기냐라고 어머님들이 반문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팩트를 가지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제가 어머님들한테 말씀을 드릴 때는요. 그러면은 어머님들이 그냥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제 고등학교 가실 테니까 교과서를 뭘 받으실 거 아니겠어요? 그럼 교과서를 받아가지고 1과부터 8과까지 핵심 문법이 교과서 뒤에 보면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제 그걸 한번 보시죠. 그걸 보고 그 다음에 복합관계 부사가 학교 교과 과정에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중학교 때랑 다르죠. 중학교는 그냥 그 범위 안에서 어쨌든 어렵게 낸다, 쉽게 낸다 이런 문제인데 고등학교는 교과서와 그 다음에 부교재가 그냥 따로 가기 때문에 문법은 전범위가 그냥 랜덤으로 나오고 우리 아이가 시험을 잘 보려면 독해 능력뿐만 아니라 어법 능력도 전 범위에서 능수능란하게 결과물을 끄집어낼 수 있는 수준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서답형으로 넘어가실게요. 가장 기본적으로 나오는 형태입니다. 모의고사 지문이죠. 모의고사 지문이고요. A 지문을 B와 같이 요약하려고 하는데 A, B, C에 알맞은 단어를 써 넣어봐라 라는 문제입니다. 모든 학교에 공통적으로 나오는 문제이죠. 그 다음에 어법은 이제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것이죠. 다음 밑줄 친 A에서 F, 그러니까 오지선다가 기본적으로 아니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군데의 밑줄이 그어져 있습니다. 어법상 틀린 것을 세 군데 찾고 기호 쓰고 틀린 곳을 고쳐라. 각 1점인데 이게 점수도 각 1점이고 총 3점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의미냐면 이건 어려운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죠. 서답형에서. 근데 이런 문제는요. 경기고등학교를 가시든 영동고등학교를 가시든 남고가 또 어디 있나 남녀공학까지 뭐 중대부고를 가시든 휘문고를 가시든 어떤 고등학교를 가든 기본적으로 항상 나오는 유형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유형은요. 그러니까 경기고등학교가 시험이 어려우니까 빈칸이 3개 그어져 있지만 보통은 이제 2군데 그어놓고 빈칸 요약문을 완성하려고 하는데 빈칸에 뭐가 들어가겠느냐라는 문제 나오는 거고 어법상 틀린 거 뭐 고쳐봐라. 이거는 뭐 항상 나오는 거죠. 근데 이제 차이가 있다면 뭐 지문 자체가 변형이 돼서 아이들이 처음 보는 지문일 수도 있는 거고 어떤 학교는 경기여고 같은 경우는 밑줄이 그어져 있지 않지요. 밑줄이 안 그어져 있고 그냥 숙명여고도 그런데 야 네가 생각하기에 그냥 틀린 곳을 찾아서 고쳐봐라. 그런 학교는 시험 범위가 상대적으로 적은 학교가 그렇습니다. 시험 범위가 상대적으로 적으면 서답형에서 어법상 틀린 것을 모두 찾아 모두 고치시오라는 문제가 나올 때 밑줄을 안 그어줄 확률 그런 문제가 나올 확률이 매우 높고 경기고등학교는 시험 범위가 원체 많으니까 이렇게 밑줄을 그어주고 어법상 알맞은 게 맞냐 아니냐 이제 이런 문제가 나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식으로 이해력과 독해력, 사고력을 요하는 문제가 나옵니다. 문제 좀 보실게요. 다음 밑줄 친 A에 대응되는 부분을 여기 로마자 2에서 B에 대응되는 부분을 1에서 찾아서 그대로 쓰시오라는 얘기죠. 이게 문제가 뭘 요구하는 건 것 같으세요? 어머님들이 보시기에. 문제가 요구하는 거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제가 잠시 그러니까 우리 태용이 아버님이신 것 같은데 아버님 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영어 난이도는 수능보다 어렵군요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수능하고 비교가 안 됩니다. 수능이랑 비교가 안 되고 경기고등학교나 휘문고등학교를 빼고 중동고등학교나 이제 이런 학교는 수능 수준의 그러니까 수능은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그냥 감이 있어도 어느 정도 풀 수 있습니다. 감이 있으면 어느 정도 풀 수 있고 킬러 문항이 있잖아요. 빈칸하고 그 다음에 순서 나열 여기서 이제 구문을 정확하게 빠르게 이제 분석해서 들어가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확한 어떤 언어적인 감이 있으면 좋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항상 이제 어머님들이나 아이들한테 좀 수정해서 말씀드리는 게 공부 감으로 하지 말라고 선생님들은 그러시는데 왜 감으로 하지 마나요? 감이 있어야죠. 당연히 감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영어를 공부할 땐 영어적인 느낌, 통찰력이 필요한 거고 직관, 수학 공부를 할 땐 수학적인 직관이 있으면 너무 좋죠.
그 역량이 있다면 자꾸 그러니까 어떤 아이가 통찰력이라는 어려운 단어를 퉁치면 감이 들 텐데 영어적인 감, 수학적인 감, 과학적인 감, 그다음에 미술적인 감을 죽일 필요가 있나요? 공부를 하고 세상을 살아가는데 그 감각은 중요한 기능입니다. 중요한 역량이고 키워나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런데 감각만 있으면 100점을 맞을 수 없다가 문제가 되는 것이죠. 감이 있으면 7, 80점. 저희도 감으로 일상생활 속에서 100% 맞출 수는 없잖아요. 저 사람 거짓말하는 것 같은데? 라고 감으로 거짓말하는 것 같다. 그렇지 않다 정도만 맞출 수 있고 어떤 거짓말을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감은 중요한데 감으로 맞출 수 있는 문제는 한 70점 정도 선에서 멈추는 거죠. 수능은 그게 80점 정도까지 올라가는 거고요. 왜냐하면 수능은 막 정확한 독해력이 필요하진 않거든요. 대충 감으로 풀 수 있는 문제가 거의 전부이기 때문에 수능은 80점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정확한 독해가 안 된다면 85점까지 아마 올라갈 수 있을 거예요. 내신은 정확하게 독해가 안 된다면 70점대에서 아마 멈추게 되겠죠. 70점대 초반에서 멈추게 되겠죠. 그래서 어렵고요. 내신은 수능이랑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어렵고요. 아이들에게 어떤 역량을 요구하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엄청난 독해력과 속도, 완벽에 가까운 어법 실력과 그 다음에 고등학교 3학년에 가까운 어휘 실력을 요구하면서도 이 모든 것들을 빠르게 풀 수 있는 속도도 같이 요구합니다. 그러니까 속도가 중요해요. 속도가. 고등학교는. 그러니까 그 모든 역량을 가지고 있는데 이걸 2시간에 푸는 게 아니거든요. 50분 동안에 빠르게 푸는 거라서 빠르게 꺼낼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대충 알고 뭐 이런 건 안 되는 거고요. 정확하게 알고 있고 빠르게 이렇게 꺼낼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해요. 그런데 어찌됐든 간에 꼼꼼하게 물어봅니다. 내신은. 그러니까 감각 가지고는 안 되고 감 70에다가 그 다음에 20은 완벽한 실력. 그러니까 거의 수능 3학년 수준의 어법 실력, 어휘 실력, 독해 실력을 갖추고 있어야 되는 거죠. 나머지 10%는 굉장히 꼼꼼하게 공부해야 됩니다. 모든 시험 범위를 전부 다. 지문이 112개가 되었건 222개가 되었건 그런 건 상관없고 전부 다 꼼꼼하게 공부를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서답형 때문에 그렇죠. 이런 문제는 그때 닥쳐가지고 바로 처음 보고 풀 수 없습니다. 시간 안에 바칼로레아 시험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지문을 달달달달 암기하고 있어야지만 풀 수 있기 때문에 암기를 시킬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서답형 때문에요. 그러니까 아예 영작 실력에만 의지할 수는 없으니까 기본적으로 지문이나 문장을 하나라도 더 암기하고 들어가야 되는 것이죠. 그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렇다 보면 이런 문제는 조금 더 시간이 걸리겠죠. 달달 암기해서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게 문제가 그러니까 아이들이 처음 이 문제를 봤을 때 이 문제가 뭘 요구하는지조차도 약간 파악이 어려운 친구들이 있습니다. A번에 그러니까 뭐라고 써 있는 거냐면 그 건물이 공기로 둘러싸여져 있고 그 말인즉슨 구슬이 떨어질 때 마찰이 생겨서 그 구슬의 하강 속도가 줄어든다라는 내용이죠. 이 정도 지문은 이제 어머님들이 이해할 수 있는 지문입니다. 그러면 실제 현실 세계의 건물은 공기가 존재하니까 저항이 있고 자유낙하하는 모든 물체에는 저항이 적용된다라는 문장이죠. 한마디로 심플하게. 근데 이 내용과 대응되는 내용을 2번에서 찾으라는 얘기인 거죠. 똑같은 내용을 찾으라는 얘기인 거죠. 이 지문을 제가 잠깐 시간이 좀 없지만 설명을 드리면 지문이 무슨 내용이냐면 학문에서 어려운 개념을 설명을 할 때 보통은 어려운 개념을 바로 설명하는 게 아니고 가정을 해서 가장 단순한 사례를 먼저 제시함으로써 설명을 할 수밖에 없다. 본질을 훼손하지 않는 수준에서 그런 다음에 여러 가지 변형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사람들이 기본 개념을 이해하기 쉽다라는 내용의 취지의 모의고사 지문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모의고사 지문 자체가 무슨 내용이냐. 학문적인 어려운 개념을 설명할 때 그러니까 그 본질적인 어려운 방정식이나 어려운 개념을 보통 사람들이나 아니면 초보자에게 바로 설명하면 무슨 말인지를 모르니까
예를 드는데 얘를 단순화시켜서 사례를 제시함으로써 상대방이 그 개념을 이해하게 한 다음 그 다음에 실제 현실 세계에서 어떻게 작동하는가를 설명을 하는 방법이 효과적이다라는 것과 관련된 지문이에요. 그래서 물리학자에게 예를 들어서 자유낙하 운동에 대해서 물어본다면 처음부터 막 9.8줄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제 그런 내용인 거죠. 처음에는 그러니까 열 에너지에 의해서 생기는 마찰, 저항력을 다 계산해서 처음 물리를 공부하는 친구한테 설명하면 힘드니까 공기저항이 없다라고 보고, 그러니까 저항이 없는 상태에서 자유낙하 속도를 구한 다음에 저항값을 계산하게 하는 게 편하겠죠. 그래서 처음에 물체의 자유낙하 운동을 설명할 때는 이제 그렇게 가정을 한다. 경제학에서 국가 간 무역을 설명할 때 전 세계 국가가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다양한 무역 조건들 막 그다음에 무슨 국가 간의 조약 기구 이런 게 그렇죠. 설명하면 힘드니까 처음에는 두 개의 국가가 경제학에서 경제학의 원리를 설명할 때 경제 원리를 설명할 때 국가 간 경제를 설명할 때 두 개의 국가가 그러니까 무역을 한다고 보면 되고 A 국가가 B 국가한테 C 물건을 팔면 B 국가는 A한테 D 물건을 팔아서 서로 트레이드하는 것이다 라고 간단하게 경제학의 기본 개념을 설명을 하는 것이죠. 국제 경제의 무역을 설명하는 것이죠. 그런 지문이었거든요. 그러면 이 문제의 답을 어떻게 썼어야 되냐면 1번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그 실제의 건물은 공기가 존재하기 때문에 저항이 있다. 그럼 현실 세계에서 물리학 법칙이 이렇게 작동하니까 2번에서 현실 세계에서 무역이 어떻게 존재한다라는 내용을 찾아서 써야 되는 거였던 거죠. 외고 문제죠. 외고 문제. 그러니까 외고 문제가 들어왔다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2번에는 상상의 세계. 상상의 세계에서 두 개의 국가가 무역을 한다라는 얘기는 이건 무슨 얘기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물리학에서도 처음에는 공기저항이 없다라는 내용과 대응이 되는 것이라서 그 내용을 찾아서 썼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단순하게 암기를 해서 푸는 문제가 아니라 지문을 이해하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문제 자체가 외고나 외대부고에서 나오는 문제의 유형입니다. 근데 이 문제 유형이 2020년에 대치권의 거의 모든 학교에 다 들어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서 서답형 문제를 풀 때는 아이들의 기본적인 어법 실력을 묻는 문제뿐만 아니라 외대부고나 외고에서처럼 독해력과 그 다음에 그러니까 논리 추론력 같은 것, 기초적인 논리 추론력을 물어보는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점점 경기고등학교의 문제는 조금 어려워지고 있는 추세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어요. 요약해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경기고등학교 기출문제 범위는 교과서는 능률 기입니다. 항상 두 개 과가 들어갑니다. 예외는 없고요. 모의고사는 그러니까 2개년도에서 4개년도까지 다릅니다. 글의 목적이나 심경 분위기는 나오지 않습니다. 학년 특성에 따라서 추가 교재나 추가 지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말씀드리지만 기본 베이스는 교과서 앤드 모의고사입니다. 기본 베이스는 항상 그래요. 경기고등학교는. 그래서 기본 베이스를 주축으로 해서 이 아이들의 영어적인 학업 능력이 탁월하다. 그럼 이제 거기 원서가 들어가는 것이고 그 다음에 원서가 수능이랑 조금 이제 방향이 다르니까 원서 빼고 모의고사를 많이 넣거나 요런 방식으로 시험 문제 범위는 학년에 따라 조정하고 그 다음에 잘하는 학년일 경우에는 굉장히 과학적으로 많이 시험 범위가 증가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기출문제 특징을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독해는 지문 변형이 심하게 됩니다. 매우 심하게 된다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죠. 거의 처음 보는 지문 수준으로. 그래서 기본 이상의 독해력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제가 경기고등학교 아이들이 2학년이 되어서 이제 가르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이제 어느 수준이냐면 고등학교 3학년 파이널 수준 있지 않습니까? 고등학교 3학년 파이널 수준의 수능 지문이요. 그러니까 평가원보다 더 어려운 거죠. 고등학교 3학년 파이널 수준의 지문을 풀면 3개 정도 틀립니다. 아이들이요. 지금 제가 가르치는 고등학교 2학년 경기고 아이들이. 그러니까 그 정도의 독해력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도 내신 시험을 볼 때는 시간이 짧고 당황하기 때문에
독해력이 충분히 발휘되지 못해요. 그런데 만약, 그러니까 잘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가르친 아이들을 잘합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다 과중반에 있는 아이들이고, 그리고 이 잘한다는 게 그러니까 결과물로 나오는 실력뿐만 아니라 아이들이 성실하고 기본적으로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는 아이들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 정도 되는 아이들이라도 내신으로 들어오면 이건 좀 다른 문제가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지금 고등학교 1학년이 만약에 되신다면 고등학교 1학년 모의고사를 풀려보셨을 때 100점이 안 나오면 문제가 좀 됩니다. 그러니까 100점이 안 나오게 되면 그냥 제가 좀 지문 변형이 굉장히 심하게 될 거기 때문에 101학년, 지금 1학년이 되신다면 2020년 1학년 9월 모의고사가 있으면 조금 어렵게 나온 거거든요. 2020년 1학년 모의고사를 한번 풀려보시면 좋겠어요. 근데 어떻게 풀려보시면 되냐면 듣기는 빼고요. 듣기는 빼고,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지금 이제 1학년이 된다면, 예비고 1학년이라면 1등급이 1, 2등급을 논할 수 있다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2020년 고1 9월 모의고사를 18번부터 45번까지가 독해죠. 요 18번부터 45번을 30분만 주고 30분 안에 풀어봐라 라고 한번 실력 체크를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8번부터 45번까지를 풀어봐라 해서 30분 안에 풀고 100점이다. 이렇게 풀고 100점이다. 18번부터 45번이요. 그러면 1, 2등급을 논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게 아니다. 그러면 조금 이렇게 독해하는 속도를 빠르게 훈련을 시키거나 어휘를 좀 더 공부를 강화시키거나 아니면 영작 훈련을 조금 강화시켜 주시는 방법으로 조금 아이의 학력 수준을 강화시켜야 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어법은 뭐 제가 아까 모두 고르기 유형이 출제되기 때문에 기본 문법 위주로 정확하게, 그러니까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웃풋이 빨리빨리 돼야 되거든요. 그 다음 서답형은 요지나 주제를 빈칸 채우기로 출제되고, 그 다음에 통문장 쓰는 게 나오기 때문에 기본 이상. 이게 제가 어머님들이나 아버님들이 들었을 때 뭐 이러실까봐 기본 이상이라는 표현을 쓴 건데, 그러니까 최상위 수준의 영작 실력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영작을 조금 아이들이 영작을 하는 훈련을 조금 시켜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미리미리. 그러니까 나중에 이게 한꺼번에 시키려면 많이 힘드니까 미리미리 저희 학원에 구문 영작 수업이 있으니까 구문 영작 수업 같은 것을 좀 미리미리 시켜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은 경기고등학교의 2020년 내신 영어 내신 문제는 매우 어려웠다. 작년이랑 그러니까 2019학년이랑 비교해보면 비교 수준이 용납이 되지 않을 만큼 어려웠고, 그 뭐가 어떻게 어려웠다라는 거냐면 독해 문제가 굉장히 어려워졌고 지문은 모두 변형이 되고 선지는 아까 보신 것처럼 굉장히 길어지고, 어법 문제는 모두 고르기가 나오기 때문에 기본적인 어법 실력은 탄탄한 걸 당연히 요구하며, 어휘는 고등학교 1학년 수준의 어휘도 제대로 안 되면 이제 문제가 조금 심각해지는 수준으로 세 문제가 어휘 문제가 나오는데, 심각해지는 수준으로 어휘에서 변별을 가르는 단어가 한 번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늘 어려운 건 아니거든요. 경기고등학교는 어휘가 늘 어려운 건 아니고 한 번이 굉장히 어렵게 나오니까 그 한 번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는 성실하게 단어 공부를 해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무엇보다도 모든 고등학교를 가기 위해서는 최고 수준의 영작 실력, 빨리빨리 두려움 없이 시원시원하게 영작을 할 수 있는 수준으로 아이들을 공부를 시켜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예비고등학교 1학년 의대반, 특목고하고 의대반을 가르치고 있거든요. 의대반 아이들이 굉장히 잘 하더군요. 제가 그냥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제가 이제 고등학생만 가르치다가 그 다음에 이제 중학생들은 특목자사고반만 가르쳐가지고 솔직하게 말씀드리면은 특목자사고반 아래는 그냥 못하는 아이들, 잘 못하는 아이들, 동기부여가 안 된 아이들 뭐 이렇게 솔직히 좀 생각을 했었습니다. 공부를 안 하는 아이들. 근데 머리 이런 게 아니라 그러니까 사춘기를 심하게 겪거나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서 공부를 좀 아니면
보면 이제 남자아이들 같은 경우 영어 공부가 좀 부족한 아이들은 이제 수학이랑 과학을 많이 하려고 이제 그런 좀 뭐 그렇게 생각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제가 예비고1 저희 학원에 예비고1 의대반 수업을 들어가는데 매우 잘합니다. 의대반 아이들이 특목자사고반보다 더 잘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학원에 의대반 정도 아이들 영작을 제가 이제 독해를 가르치기 때문에 영작을 이렇게 써 보면은 다른 건 잘합니다. 근데 이제 항상 뭐에서 막히냐면은 이 글을 요지를 요렇게 정리하려고 하는데 빈칸에 뭐가 들어가야 되겠느냐 이제 요 문제를 내면 이제 많이 막혀요 아이들이. 그래서 제가 리뷰 테스트 때 항상 이제 그 문제를 내서 아이들을 훈련을 많이 시키고 있는데 저희 학원 정규반의 의대반 정도만 되면 이제 고등학교 올라갔을 때 한 3등급부터는 시작할 수 있지 않을까 있을 것 같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은 의대반 정도 저희 학원의 의대반 정도 아이들이 어법 그 다음에 독해와 영작 서술형이 이제 대치권의 고등학교 갔을 때는 3등급 정도가 될 수 있을 정도가 된다. 거기서 조금 정교하게 다듬어야 1, 2등급까지 올라갈 수 있다. 그런데 이제 저희 학원 의대반 어머님들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과제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공부를 기본적으로 많이 꾸준히 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마무리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설명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해서 저희가 이제 기말고사 분석이 내부적으로 다 완료가 되어서요. 오늘부터 해서 저희가 이제 다음 주 2월 초에 이제 고등학교 발표 나기 전까지 고등학교 중동고, 그다음에 숙명여고, 진선여고, 경기여고 순차적으로 다시 2학기 문제를 기반으로 해서 설명회가 다시 한번 일반고 대치권에 그다음에 송파권의 일반고 설명회가 계속 진행될 예정입니다. 네, 안내 문자 잘 챙겨 두셨다가 혹시 뭐 이제 쓴 학교가 있으시면은 설명회 들으시고 궁금한 점은 담당 선생님들한테 질문하셔서 아이들이 이제 내년에 개학해서 고등학교 올라가셔서 좋은 점수 받고 학교 생활 즐겁게 하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즐거운 나머지 오후 목요일 보내시고 저는 다음 주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